네,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드디어 21대 국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네, 공식 개원한 건 아닌데요. 그렇죠. 법정 시한이 6월 5일이죠? 예, 6월 5일에. 6월 5일까지 의장단이 이제 선출이 돼야 그렇죠. 되고요. 예, 예. 의장단이 선출된 이후 3일 이내에 예. 이 모든 상임위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6월 5일 의장단 선출, 그리고 한 주 6월 지나서 8일까지. 월요일에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선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맞습니다. 봐서는 민주당은 6월 5일 무조건 개원을 해야 된다 이거고, 그렇습니다. 통합당으로서는 원 구성부터 하고 좀 합의된 상태에서 개원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지금 주장이 8년 전에요. 19대 국회 개원할 때 2012년에 그때 지금 똑같이 반대 상황이잖아요. 네, 똑같이 반대 상황이라 어떻게, 그 예, 예.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야당 측에서는 민주당이 81석이었던 때를 상기하라 이렇게 아하. 요구를 또 하고 있는데 예예. 뭐 그때는 또 반대로 여당이었던 입장에서는 밀어붙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18개 이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 이런 요구도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정말 데칼코마니처럼 여야만 바뀌었지 똑같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예. 나오는데 예. 반복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밀고 당기는 기싸움, 삿바 싸움의 와중이라 조금 무리한, 지금 민주당은 단독 개원이라도 하겠다. 네. 법정 시한 지키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런데 통합당 입장에서는 원구성을 먼저 마치자, 합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의장단이 선출되고 나면 예. 법정 시한이 이제 사흘이니까 아주 같은 상황에서 예.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이 상임위 배분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박병석 아. 국회의장 내정자가 민주당 사람인데 예. 뭐 예결위 법사위 다 민주당 줘버리고 이 큰 의미 없는 상임위 몇 개 야당에 던져주고 예. 쭉쭉쭉 그냥 밀고 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예.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상임위 배분에 대한 합의를 여야 원내대표가 먼저 마친 후에 의장단에 이제 선출을 하자라는 이제 그러니까요. 선호가 예, 예. 바뀐 건데 예. 서로 못 믿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조금 이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이 서로 상호 간의 압박 전략인 것도 맞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사실은 오늘이 벌써 화요일이니까 목요일까지 예. 마지막 기싸움을 한 이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예. 저는 그래도 설마 아직까지는 저는 저 법정 시한 지키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국민들 그러기를 바랄 텐데,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 박병석 의원이 될 것 같고요. 내정이 돼 있고, 네. 부의장은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김상희 의원, 역대 최초로 여성 부의장,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부의장 내정이 사선 됐고, 의원입니다. 통합당 쪽에서는 정진석 의원이 되는 거죠? 내정이 됐죠? 정진석 의원이 내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오선 이렇게. 의원이고. 네, 그래서 이 의장단은 부의장까지 여야목까지 다 짜여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의장단은 지금 다 내정이 된 상태인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사위, 예결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인데, 지금 이 서로 양보하기 힘든 사안이어서 지금 왜 양보를 서로 못하는지 이제 뭐 국민들 뭐 뉴스들 하도 많이 보셔서 대부분 다 네네. 아실 것 같고, 어떻게든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결론이 자, 나야죠. 그래서 제가 최영일 평론가께는 이런 걸 여쭤봅니다. 예. 네네네. 어떻게 결정이 나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언을 해봐야죠. 지금 예. 시나리오를 두 개로 보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법사위와 예결위인데 이 법사위는 앞으로 모든 21대 국회 입법의 병목이기 때문에 네. 심지어는 우리가 뭐 양원제가 아니지만 상원 노릇을 하는 법사위 이런 얘기도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법사위를 민주당이 놓치면 입법이 다 막힐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근데 예결위도 중요한 게 지금 강기정 이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밝혔는데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만 예. 3차 추경 지금 35조 규모로 될 것 같습니다. 아, 딱 중간이군요. 30조에서 40조라 그랬는데 네네. 35조 정도 안팎으로. 35조를 약간 상회합니다. 아, 예, 또 뭐 예. 이제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 감액을 하겠죠. 예. 근데 이게 바로 이대로 이제 이
추경이 통과되려면 예결위를 먼저 통과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결위가 또 병목이죠. 또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경제 살리기를 하려면 예결위가 필요하고 예. 입법을 앞으로 2년 4년 동안 밀고 나가려면 법사위가 필요한데 지금 민주당 내에선 두 개를 다 갖자. 예. 대신 야당에게 생색내기로 이 국토교통위를 주자. 국토교통위는 항상 모든 의원이 정말 그 일지망으로 이제 항상 경쟁률이 심각한 곳이에요. 그러니까요. 일단 뭐 예. 지역 민원, SOC 예산 이런 거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옛날에는 로비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뒷돈 챙긴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글쎄요. 시대는 아니니까 그렇죠. 설마 국회의원의 양식이 그럴 리는 없다고 보고 예. 지역 민원을 이제 유리하게 뭐 이게 토목, 교량, 도로, 철도 뭐 이런 것들 SOC 이제 사회 간접 자본을 통제하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데 예. 국토교통위를 주지 않겠는가. 근데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이게 전략의 고수기 때문에 예. 국토교통위 받고 예. 예결이든 법사위든 하나 더 이렇게 할 거거든요. 예. 대신에 이 정도로. 상임위를 덜 가져가겠다. 지금 18개 상임위를 다 갖겠다. 18대 0. 이게 예. 이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그건 거고요. 뭐 엄포용이고 일단. 예. 맞습니다. 조영 원내대표는 이제 11개만 가져가라. 7개는 우리가 갖겠다. 11대 7인데 예. 그 사이에서 어쩌면은 뭐 12대 6으로 가되 이 국토교통위와 예결위는 야당으로 혹은 그렇게요. 예결위를 넘겨주면 법사위를 야당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이제 비율을 조정하면서 밀당을 할 거예요. 그 정도로 또 타협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민주당 측에서 받아들일까요? 그 정도? 결국은 하나는 포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요? 그 대신 그 법사위 예결위나 예결위 중에 하나. 법사위를 주는 대신에 예. 국토위는 못 준다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요 3개 정도가 이제 지렛대 효과를 가지고 맞물려 돌아갈 건데 예. 민주당이 3개를 다 가질 수 없고 이 통합당이 이 중에서 2개 이상을 끌어오기는 참 어렵고 그러니까요. 결국은 하나를 선택하든가 조금 더 이제 이 법정 시한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또 다른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1호 법안이 예. 민주당의 경우에는 일하는 국회법인데요. 예. 이 안에서는 법사위의 자구심사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 법사위의 그렇죠. 자구심사를 안 하게 되면 예. 사실 법사위 자구심사 필요 없거든요. 네. 예전에 상임위에서 올라가는 법안이 좀 엉망진창일 때 법사위에 율사들이 많으니까 예. 이 법적 문제가 없도록 한 번 더 교열을 본다 이런 의미인데 예. 지금 뭐 국회 전문위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입법조사관 전문위원들이 참여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럼 이 자구심사를 빼게 되면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그래요. 네. 그럼 이제 뭐 법사위의 역할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주로 이제 중요 역할을 하고 아마 공수처장 청문회 때도 중요 역할을 할 거예요. 예. 그런 정도 외에는 이제 늘 병목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법사위를 야당 줄 테니 일하는 국회법을 합의 처리하자. 이런 이 옵션도 가능합니다. 그 일하는 국회법의 핵심은 역시 그 체계 자구 심사권을 다른 데로 이관하는 거 법사위에서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이제 핵심이군요. 출석 의무라든가 입법 활동에 대해서 지금 너무 통제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예. 국회의원들이 보통 학생이 학교 안 가면 퇴학이고요. 예. 직장인이 직장 안 가면 해고인데 국회의원들 지난 20대 보니까 예. 이 일주일에 8시간인가요? 안 가도 너무 안 갔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제 일하는 국회로 변모시켜보자는 좀 통제 조항들을 담고 있는데 이번에 21대 국회에서는 그 무노동 무임금 원칙 국회의원들도 이거 지금 적용이 되는지 이거 국민들 굉장히 관심 많을걸요 아마? 네, 아직은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하는 국회법에 들어있고 예. 그럼 일하는 국회법을 만약에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면 야당도 1호 법안으로 내세운 이제 민생 패키지 법안 이거 통과시켜 주시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야 1호 법안으로 상정한 것들을 여야가 동시 처리해주면 박수 받고 시작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데 뭐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또 최영일 평론가께서 또 예상을 해주십니다. 또 양당의 김태년, 주호영 원내대표가 또 선수들 중에 선수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양보하면서 원만히 국회법대로 예정대로 개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 김종인 비대위 체제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자 지금 보면은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그러니까 진취라는 단어가 나오고 변화, 맞습니다. 약자 대변,
보수라는 말을 아예 꺼내지도 마라 이러면서 네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요. 우리 최영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비대위 체제? 좋습니다. 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초반에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취라는 표현, 국립현충원 참배에도 썼고, 예. 지금 이 뒷가리개 벽에 있는 표가 항상 그 당의 뭐 슬로건인데, 그걸 뭐 백드롭이라 그러나요? 그런 전문 용어가 네, 있나 맞습니다. 봐요. 예. 그런데 지금 변화 그 이상의 변화, 변화 변화 이상의 변화, 아주 강력한 변화를 지금 암시하고 있죠. 예. 그런데 몇 가지 괜찮은 흐름의 조짐이 예. 자 이제 이념 시대 갔다 국민들이 공감하지도 않는데 왜 보수는 자꾸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느냐. 네. 보수라는 말을 난 싫어한다 쓰지 말자. 우파라는 말은 더더욱 쓰지 말자. 이 이념적 표현 쓰지 말자 그랬고요. 네. 합리주의로 가자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제 청년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를 강조하고 나섰어요. 예. 지금 9명 비대위원 중에 3명이 30대, 2명이 여성. 그래서 과반 이상이 청년과 여성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전체적으로 당직 개편도 주로 중도 합리주의 쪽으로 선회했고요. 그런데 이제 제일 관심 있는 건 첫 번째 정책이 뭐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과거 경제민주화처럼 경제민주화라는 표 때문에 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됐거든요. 그렇죠. 예. 당시 김종인 이제 이 선대위원장 역할이 컸는데 예. 물론 이제 중간에 경제 활성화로 바뀌면서 이게 무력화됐습니다만 네. 경제 민주화보다 더 강한 정책을 내놓겠다 그랬는데 예. 이 이준석 의원이요, 예. 이 비대위원에 이번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예. 이제 본인이 고사했는데 일전에 지난주에 이미 이준석 의원이 귀띔을 했어요. 어떤? 아마 기본소득 같은 강한 정책이 나올 것 같다. 아. 이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니까 예. 이거는 뭐 이 진보 정부나 진보 정당이 내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정의당이나 네. 민주당보다 먼저 앞서서 통합당이 기본소득 이슈를 선점하겠다 이건가요? 네, 내놨습니다. 그래요. 지금 오늘 보도를 보시면 오후부터 예. 이 기본소득의 우파적 개념인 안심소득 이름이 조금 바뀌었죠? 안심소득? 네. 근데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 누구나 실직을 하든 자영업자든 특수고용 노동자든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일정 부분의 생계 지원금을 주는 형식이죠. 예.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하면은 한 179만 원이 되는 건데 예. 가구당 179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를 뭐 1인당 6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금액은 이제 정하기 나름이고요. 그렇죠. 이것을 이제 기본소득을 주는 이제 실험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세계적으로 유례가 많진 않아요. 최근에 핀란드에서 실험을 했는데 예. 스위스는 국민투표까지 갔다가 부결이 됐고요. 예. 그런데 핀란드도 2년 동안 했는데 지금 오히려 기존의 통합당 측에서는 실패한 실험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예. 기존에. 근데 이제 여당 쪽에서는 이 실패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기본소득이나 표현은 바뀌었지만 안심소득이 예. 국민 누구나 생계 선상에서 위기 시에 안심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한다. 이러면 이제 이 사실 맥락은 기본소득이란 이름이나 안심소득이란 이름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이 안심소득 정책을 아마 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거의 다듬어진 것 같고요. 예. 오늘 내일 이제 선언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는 또 빠르네요. 여당이 부응을 해야 되겠죠. 예. 제가 보기엔 여당이 크게 나쁠 건 없습니다. 여당에서는 이거 뭐 기다리는 바 아닙니까? 기본소득론이 이제 나왔죠. 근데 이제 예. 사실 정부 여당 쪽에서 이걸 결사해야 할 딱 한 군데가 있죠. 여당 쪽에서요? 예. 누구요? 기재부입니다. 기재부. 역시 기재부. 기재부는 미래의 재정을 지금 뭐 한 번도 안 된다는데. 네, 현실점을 위해서 쓴다. 예. 기재부는 이런 얘기 할 거예요. 3차 추경을 그렇겠죠. 35조 잡았고 예. 문 대통령이 2025년까지 앞으로 5개년 계획에 주로 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필두로 76조 원 예산을 잡고 55만 개 일자리 창출을 선언했는데 예. 여기에 왜 또 이 기본소득 개념을 담은 안심소득까지 필요하냐. 하지만 사실 지금 이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은 국민들하고 네. 이게 한 번 더 하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오늘 또 건의를 했잖아요. 정부에 한 번 더 하자고 이번에 3차 약간 추경에. 좀 소액이지만 예. 1인당 20만 원씩
한 차례 더 하자. 전 예. 국민 보편적 대상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이 국민들은 크게 반대하진 않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렇죠. 일부 뭐 미래 세대의 이 재정을 너무 당겨 쓰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국가 채무가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거든요. 예. 41%를 좀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 일본의 200%, 미국의 100%보다는 아직은 우리는 재정 건전성이 탄탄하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논의를 아마 김종인 위원장 발로 이 안심소득을 불붙이게 되면 예. 정치권에서 상당히 급논의가 진행될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러고 예. 이 주도권을 또 이제 야당이 좀 가져가 보겠다. 예. 이런 전략이 어느 정도 국민에게 어필할지 오늘 이후로 우선 뭐 이제 그 나오는 정책 개념을 한번 우리가 쭉 이 통합당으로부터 브리핑을 듣고 예. 국민들이 차근차근 한번 논의해 보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생각을 예. 해봅니다. 어쨌든 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상당한 변화와 진취적인 그런 성격이라는 거. 자, 윤미향 의원 지난주 금요일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저는 또 이런 걸 또 최영일 평론가께 또 여쭤봅니다. 네네. 왜 그렇게 땀을 비워 드시렸을까? 네. 이것까지는 좀 그런가요? 이거 아니에요. 이제 두 가지죠. 1번 뭐. 원래 땀이 많다. 2번 네네. 몸이 좀 그날 안 좋았다. 3번 긴장을 몹시 했다. 4번도 있어요. 뭡니까? 예, 그 소통관에서 있잖아요. 예. 소통관이 새로 이제 막 개장을 하다 보니까 예. 에어컨을 안 틀어줘서. 아니 당연히 있을 네. 줄 알았는데. 에어컨 있습니다. 근데 예. 아직 뭐 저 냉방을 시작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래요. 네네. 그런데 이게 이 윤미향 당선인이 그때 당선인이었죠. 예, 예. 다음 날 30일부터 이제 의원이 됐는데 예.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긴장했고 예. 나서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도 많았다. 하지만 어떻게든 국민에게 말하지 않고 네. 등원할 수는 없었다. 아유, 근데 왜 오늘이어야 했느냐? 그건 예. 뭐 자기는 딱 이 의미를 두진 않았는데 예. 어쨌든 30년간 부부의 계좌를 다 들여다봤다는 거죠. 예. 부실은 일부 있고 사과할 대목이 분명히 있지만 일부의 의혹 제기처럼 공금을 이용한 바는 결코 없다. 이제 이겁니다. 요약하면 예. 8가지를 조목조목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예. 그 이후에 둘로 갈라지는 입장이에요. 언론도 크게 보면 둘로 갈라졌는데 예. 대체로 해명이 되고 있다. 더 지켜보자. 또는 하나도 해명된 의혹이 없다. 그렇죠. 자료는 왜 예. 공개하지 않았느냐. 예. 근데 이제 보수 매체들은 이제 계속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예. 이 언론과 여론은 아직은 윤미향 의원에게 불리합니다. 근데 정치권은 여야가 갈렸죠. 민주당 내에서도 예. 사퇴론도 나왔고 책임론도 나왔고 또 이제 물론 이 해명 이후에도 김혜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예. 이거 계좌 자료도 다 공개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윤미향 의원 본인이 이 검찰 수사가 곧 올 것이기 때문에 자료까지 다 공개하기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네, 시간이 예. 다 됐네요. 근데 민주당은 대체로 사실관계를 지켜보자. 예, 기자회견은 대체로 잘 됐다 이런 그렇죠. 입장이 예. 중론이 됐고요. 검찰 수사도 좀 지켜보자. 예. 통합당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고 뻔뻔스럽다. 이대로 가면은 국정조사하겠다라는 입장이 팽팽해서 예. 윤미향 의원은 계속 앞으로 예의주시가 될 것 같고요. 예. 언론에도 계속 소식이 끊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